거실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72세의 박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다. 아파트명에 이전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그냥 도장 찍으세요. 며느리 김은혜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12억짜리 아파트의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은혜야, 이건 어머니한테 손해 아니에요. 돈은 드릴게요. 은혜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매달 150만 원 드릴게요. 지금보다 50만 원 더 드리는 거잖아요.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런데 왜 꼭 명의를? 어머니는 돈만 받고 가만히 계세요. 은혜의 입가에 차갑게 웃음이 번졌다. 이 집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재건축도 준비해야 하고 투자 타이밍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봤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은혜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재건축 절차도 복잡하고 관리도 전문적으로 해야 하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우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은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래요. 안 찍으실 거면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은혜가 일어섰다. 2주 드릴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현관으로 나가자 진우도 따라 일어났다. 엄마, 죄송해요. 짧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다. 35평 아파트. 시가 12억. 30년 전 남편과 처음 이사 왔던 그날이 떠올랐다. 여보. 순자는 작게 남편을 불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열쇠 하나가 보였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열쇠. 남편이 마지막으로 쥐어줬던 그 열쇠. 여보, 이제 정말 그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일찍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이 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참기름을 두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었다. 50년 동안 끓여온 국이었다. 7시가 되자 은혜가 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부엌을 흘끗 봤다. 어머니, 또 국이에요? 진우가 좋아해서 끓였어.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빵 먹어요. 국은 소화 안 돼요. 은혜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고 식빵을 토스터에 넣었다. 제가 아침은 알아서 챙길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순자는 가스불을 껐다. 냄비 안에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은혜는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우유를 컵에 따랐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부엌 일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 순자는 냄비를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7시 30분 진우가 방에서 나왔다. 미역국이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진우가 식탁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다. 국그릇을 들려는 순간 은혜가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 내밀었다. 여보, 빵 먹어요. 국은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국그릇을 내려놓고 토스트를 집어들었다. 그래, 빵 먹을게. 맛있죠? 간편하고 좋잖아요. 은혜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순자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우와 은혜가 토스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역국 냄비를 들어 싱크대로 갔다. 국을 천천히 하수구에 부었다. 미역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순자는 냄비를 설거지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진우야, 엄마가 끓인 국인데.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후 2시 순자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 김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순자야, 어서 와.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말순이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물었다. 며느리가 또 뭐래?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래. 말순이 눈을 크게 떴다. 뭐? 그건 너희 집이잖아. 너희 남편이 얼마나 고생해서 산 집인데. 그래도 은혜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관리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도 돼? 그게 말이 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나도 똑같아요. 우리 며느리도 돈 얘기만 나오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세상이 다 그래요. 늙으면 끝이에요.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말순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너는 참지 마. 너희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산 집인데 왜 며느리가 가져가야 해? 고마워, 말순아. 순자는 웃었지만 눈가가 축축했다.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밤 10시 순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낡은 열쇠가 손에 잡혔다. 30년 전 1994년 겨울의 일이었다. 병원 침대에 남편 박동욱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응, 여보. 동욱이 힘없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은행 금고 열쇠야. 거기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순자는 열쇠를 받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서류예요? 동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을 지킬 서류예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열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할 때만 열어요. 알겠죠? 동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진우가 아직 어려서. 나중에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혼자 견디지는 마세요. 그 서류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알겠어요, 여보. 순자는 열쇠를 꽉 쥐었다. 3일 후 동욱은 세상을 떠났다. 순자는 열쇠를 쓰다듬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열쇠. 여보, 이제 정말 그때가 온 걸까요? 제가 금고를 열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저녁 은혜가 또다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어머니, 일주일 지났어요. 결정하셨어요? 은혜야, 조금만 더 시간을. 언제까지요?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재건축 일정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요. 은혜가 소파 팔걸이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집 12억이에요. 12억. 제가 제대로 관리하면 15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돈만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집은 어머니 집 아니에요. 은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들 집이죠. 그리고 아들은 제 남편이고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은혜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은혜가 진우를 쳐다봤다. 당신 어머니 평생 공짜로 살았잖아요. 관리비, 식비, 용돈 다 우리가 되는데 뭐가 심해요? 그래도 닥쳐요. 은혜가 소리를 질렀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여보, 이제 정말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거실 테이블에서 우연히 팜플렛 하나를 발견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있었다. 순자는 손을 떨며 팜플렛을 펼쳤다. 1인 실월 250만 원, 2인 실월 180만 원, 4인 실월 120만 원. 순자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보셨어요? 등 뒤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은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은혜야, 이게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이제 72이시고 저희도 바쁘고 해서요. 나는 가기 싫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의견은 안 물어봤어요. 은혜가 차갑게 웃었다. 통보해요. 다음 달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은혜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은혜가 비웃음을 흘렸다. 30년? 공짜로요?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도장 안 찍으시면 법원 가요. 어차피 이 집은 아들 명의니까 저희가 이겨요. 3일 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순자는 팜플렛을 쥔 채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밤 11시 순자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다. 진우야. 네, 엄마.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진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들 앞에 섰다. 엄마 좀 도와줘. 은혜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진우야, 너까지 그러는 거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은혜가 매일 싸우자고 하고,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를 버리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도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도 많고 식사도 잘 나오고. 순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실망하실 거야. 엄마,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신경 꺼. 순자는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진우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주먹을 쥐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죄송합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순자는 경로당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말순이 달려왔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요양원 보낸대. 뭐? 말순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렸다. 다른 할머니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를 짐으로만 보는구나. 순자야, 참지 마. 싸워야 해. 말순이 순자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싸워?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내 이름이 아니야. 법적으로 아들 명의라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순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다. 순자야, 잠깐만. 너 남편이 뭔가 남기지 않았어? 유언장 같은 거? 순자는 멈춰섰다. 유언장? 응. 보통 남편들이 아내 보호하려고 쓰잖아. 너희 남편도 그렇게 세심한 분이셨는데. 순자는 열쇠를 떠올렸다. 말순아, 나 먼저 갈게. 순자는 경로당을 뛰쳐나갔다. 말순이 뒤를 보며 중얼거렸다. 뭔가 있나 보네. 순자는 경로당에서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숨을 헐떡이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금고 열람 신청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신분증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다. 박순자 고객님, 금고 번호 247번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직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금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여기 넣으시면 돼요. 직원이 열쇠 구멍을 가리켰다. 순자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여보, 이제 열어도 될까요? 열쇠를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순자는 숨을 참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다.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천천히 꺼냈다. 무게가 느껴졌다. 봉투를 열자 서류 3장이 나왔다. 첫 번째는 유언장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다. 유언장. 나 박동욱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현시가 12억 상당의 소유권은 아내 박순자에게 귀속된다. 둘째, 아들 박진우는 거주권만 가지며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 셋째,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1994년 12월 15일 유언자 박동욱. 공증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두 번째 서류는 변호사 명함이었다. 이정민 변호사. 필요시 연락 바랍니다. 세 번째 서류는 편지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여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당신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겠죠?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혼자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유언장이 당신을 지킬 거예요. 집은 당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진우에게 실망했다면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동욱.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금고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류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은행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은혜가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산책했어. 아, 그래요. 참, 내일 요양원 상담 가요. 꼭 따라오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유언장을 침대에 놓았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이걸 꺼내야 하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순수했던 진우의 모습,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모습. 이걸 꺼내면 진우는 어떻게 되지? 며느리의 얼굴도 떠올랐다. 은혜는 날 더 미워할 거야.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올랐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이걸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다. 일단 내일 다시 생각하자.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박순자라고 합니다. 박동욱 씨. 아, 부인.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고인께서 30년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언젠가 부인께서 연락하실 거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이정민 변호사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부인. 이정민입니다. 변호사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정민이 소파를 가리켰다. 순자가 앉자 이정민도 맞은편에 앉았다. 유언장 가져오셨죠? 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정민은 안경을 쓰고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완벽합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법적 효력 100%예요. 이건 재판에도 이겨요. 정말 쓸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정민이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이 유언장은 아파트 소유권이 부인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요.
지금 등기부등본이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등기부등본은 아들 이름이에요. 그건 명의만 그런 거예요. 이정민이 설명을 이어갔다. 진정한 소유권은 유언장이 결정합니다. 법원에 가면 100% 이겨요. 제가 보장합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쓰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걸 쓰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가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아들도 저한테 실망할 것 같고요. 이정민이 안경을 벗고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부인. 네. 고인께서 왜 이 유언장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정민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인은 부인이 평생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금 며느리분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세요? 돈만 대라고 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요. 아드님은요? 제 편을 안 들어요. 아내 눈치만 봐요. 그럼 이미 가족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이정민이 조용히 물었다.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이정민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부인, 이건 부인의 권리예요. 고인이 부인께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며느리를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정민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부인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이정민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인과의 약속이에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부인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은혜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 상담 시간 놓쳤잖아요. 안 가. 네. 은혜가 벌떡 일어섰다. 나 안 가. 요양원도 안 가고 이 집에서도 안 나가. 어머니, 농담이시죠? 진담이야. 순자는 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난생 처음 며느리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은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 네? 내 방에서 나가라고. 순자가 방을 가리켰다. 은혜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순자가 문을 막았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알아? 뭐라고요? 곧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문을 닫았다. 은혜는 황당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뭐야? 저 할머니가 갑자기. 3일이 지났다. 순자는 거실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다. 차분하게 찻잔을 3개 꺼내놓고 보리차를 따랐다.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진우야, 잠깐 앉아봐. 은혜도 불러. 진우는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평소와 달랐다. 은혜야. 엄마가 부르셔. 은혜가 방에서 나왔다. 팔짱을 낀 채 거실로 들어왔다. 뭔데요, 어머니? 저 바쁜데요. 앉아.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은혜와 진우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거 봐. 진우가 봉투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진우가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이 나왔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줄, 2줄.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이게 너 아버지 유언장이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은혜가 진우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챘다. 뭐예요, 이게?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공증까지 된 거야. 30년 전에. 순자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은혜가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등기부등본은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유 원장이 우선이야. 순자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법적 효력 100%래.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유 원장을 쥔 손에 핏줄이 섰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그래. 순자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니까 명예 이전은 없어. 이 집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 진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너희가 날 내쫓으려고 해서.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진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하지만 무시당하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 엄마, 너 아버지가 이 유 원장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나한테 당당하게 살라고. 누구한테도 무시당지 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안 썼어. 너희랑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은혜가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차분한 척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급한 상담건이 있어서요. 은혜가 유 원장을 보며 설명했다. 30년 전 작성된 유 원장인데요. 공증도 되어 있고. 네, 아파트 소유권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은 아들 명의인데. 네? 유 원장이 우선한다고요? 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진짜네요. 은혜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유 원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닥만 쳐다봤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너희가 내 편 들어줬을 것 같아? 은혜가 날 존중했을 것 같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여기서 살면 돼. 같이. 순자가 차분하게 답했다. 뭐라고요?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너희를 내쫓을 생각은 없어. 순자가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서로 존중하자. 나도 너희를 존중할게. 너희도 날 존중해줘.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저희를 안 내쫓으신다고요?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사람이야. 30년 동안 이 집 지켰어. 진우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그런데 요양원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슬펐어. 진우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유 원장만 바라봤다. 순자가 일어섰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방에 있을게.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싫으면 나가도 돼. 하지만 같이 살 거면 서로 존중하자.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진우와 은혜만 남았다. 은혜는 한참 동안 유 원장을 쥐고 있다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여보. 응.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못했어. 나도 너도. 다음 날 오후 순자는 경로당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달려왔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은행은 갔어? 이겼어. 순자가 작게 웃었다. 뭐? 말순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진짜? 어떻게? 유 원장이 썼어.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써놨어. 순자는 경로당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 원장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유 원장을 꺼낸 이야기. 할머니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세상에. 남편분이 그렇게까지.
부럽다 순자야. 진짜 부러워. 말순이 순자를 꽉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야. 고마워 말순아.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나갔어? 아니 아직 집에 있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쫓지 않았어. 같이 살자고 했어. 단 서로 존중하면서. 어머 순자야. 너 마음씨가 정말.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도 사람이잖아. 늙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맞아 순자야. 말순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줬어. 경로당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순자는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늘 하던 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은혜야? 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 은혜가 돌아봤다. 눈이 붉었다. 잠을 설친 것 같았다. 이게 진우 좋아하는 미역국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서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순자는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은혜는 서툴게 미역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있었다.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았다. 참기름은 조금만 넣어. 네. 불은 약하게 해야 미역이 부드러워. 알겠습니다. 은혜는 순자의 말을 하나하나 따라했다. 한참 후 미역국이 완성됐다. 은혜가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다. 맛있어. 정말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정말. 진우가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요양원 얘기도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제 욕심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혜야. 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있어. 서로 노력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눈물을 닦았다.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냄새지? 미역국? 식탁으로 다가와 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은혜가 끓인 거야? 응. 어머니한테 배웠어. 세상에. 진우가 국을 떠먹었다. 맛있는데? 엄마 국 맛이랑 똑같아. 은혜가 수줍게 웃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진우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일어나 진우야. 아니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아들을 내려다봤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은혜 눈치만 보고. 엄마 편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그 유언장을 남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못하셨던 거예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진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손을 잡고 엄마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순자가 일어나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됐어.
엄마. 순자는 아들을 안았다. 진우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40년을 살면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랑 엄마 사이에서.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돼. 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진우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아버지 산소같이 가요.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 순자가 웃었다. 너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은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순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미역은 이렇게 씻고 참기름은 이만큼만. 네, 어머니. 진우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 방에 들렀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봤다. 어머니, 이 과일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그럼 이것도 사요. 몸에 좋대요.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큰 변화였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하, 저 사람 진짜 웃겨요. 은혜가 웃었다. 그러게요. 재밌네요. 순자도 웃었다. 진우가 어머니를 봤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아, 엄마가 웃으시네.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1년 후 2025년 가을이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할머니, 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녀 서연이가 순자 무릎에 앉아 졸랐다. 또 100번도 넘게 했는데? 좋아요.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순자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부엌에서 은혜가 쟁반을 들고 나왔다. 따뜻한 차와 과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홍차 드세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도 가져왔어요. 고마워, 은혜야. 은혜가 차를 내려놓고 순자 옆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경로당은 잘 다니세요? 응. 오늘도 말순이랑 화투 쳤어. 내가 이겼지. 하, 어머니 화투 실력은 정말. 할머니 짱이에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다. 현관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아빠에게 달려갔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아빠한테 보여줘. 진우가 서연이를 안아들었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나를 추천하셨어. 어머, 여보 축하해요. 은혜가 박수를 쳤다. 엄마 덕분이에요. 진우가 순자를 봤다. 엄마가 늘 성실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는 뿌듯하게 웃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가 오늘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거. 은혜가 김치찌개를 떠서 서연이 그릇에 덜어줬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많이 먹어, 우리 서연이.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의 회사 이야기, 은혜의 학원 이야기, 서연이의 유치원 이야기. 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혜가 일어섰다. 아니야, 같이 하자. 네.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지. 순자가 웃었다. 고마워, 은혜야. 노력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은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같이 살게 해주셔서. 우린 가족이잖아. 순자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는 거야. 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진우가 서연이를 재우고 있었다. 할머니,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불러줄게. 순자는 서연이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서연이가 스르르 잠들었다.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여보, 우리 증손녀예요. 정말 예쁘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주말. 순자는 남편 묘소로 향했다. 진우가 운전했고 은혜와 서연이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응,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야. 묘소에 도착했다. 순자는 꽃을 들고 천천히 남편 묘 앞에 섰다. 진우와 은혜, 서연이도 함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왔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한테 큰 절해봐. 서연이가 꾸벅 절을 했다. 진우와 은혜는 잠시 떨어져서 기다렸다. 순자는 혼자 남편 묘 앞에 앉았다. 꽃을 정리하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순자가 웃었다. 은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아침마다 국을 끓여요. 서툴지만 잘해요. 진우도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 방에 들러요. 회사 얘기도 하고 같이 TV도 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녀도 생겼어요. 서연이요. 5살인데 정말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여보, 고마워요. 순자가 유언장 이야기를 했다. 30년 전에 남긴 유언장.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던 거죠? 제가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 바람이 다시 불었다. 사랑해요, 여보. 순자가 일어나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하트 모양 같았다. 답장인가 봐요. 순자는 웃으며 돌아섰다. 진우와 은혜,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갈까요, 어머니? 응, 가자.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제가 오늘 저녁 만들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마워, 은혜야. 네 사람이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차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순자는 손녀를 꽉 안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났다. 30년을 살아온 집. 이제는 정말로 자기 집이 된 곳. 하지만 순자에게 중요한 건 명의가 아니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집이었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섰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다. 여보, 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부엌에서 은혜가 불렀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갈게. 순자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어갔다. 당당하게.